안녕하세요. 칸트 수학이 제공하는 고등수학 특강 확률과 통계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과 신뢰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개념의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신뢰도와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우리 확률과 통계 파트의 고등수학 각종 중간 기말고사 시험과 그다음에 수능 수학 시험에서 확률과 통계 이제 선택 과목이죠. 거기서 반드시 이건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죠. 신뢰도와 신뢰 구간. 몇 퍼센트의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을 계산하라는 그 문제는 반드시 매년 나오는 문제고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산 공식을 가지고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문제 적용하고 그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적 암기와 그 문제 풀이 방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종 문제에서 보면 이제 몇 퍼센트, 95%, 99%의 신뢰도에서 신뢰 구간이 얼마인가를 신뢰도를 구하라, 신뢰 구간을 계산하라, 구하라라는 문제가 직접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신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평균이 얼마에 위치할 것인지를 추정하라.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라. 이렇게 말을 돌려서 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거는 모평균을 추정한다라는 말 자체가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리스테이트먼트 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신뢰 구간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을 계산하라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실험 관찰 대상을 우선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전국 고등학생,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수학 성적, 예를 들어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전체 수학 점수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이라 그러죠. 모평균과 표준 편차. 모평균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러면 모평균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 값이 얼마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뢰 구간 방법인데요. 구간 추정 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점수냐 몇 점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56.4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55.2에서 57점 얼마, 57.3 구간에 존재할 것이다. 몇 퍼센트의 신뢰도로, 95%의 신뢰도로 그런 점수의 범위 안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국 대한민국의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점수라든가 영어 점수라든가 지능 지수 아니면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 이런 것이 모집단의 실험 관찰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알고자 하는 모수의 값을 알고자 하는 대상을 결정한 다음에 그냥 모집단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니까 시간과 비용상 표본 추출을 해요. 표본 추출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표본 추출은 랜덤 표본 추출인데 무작위 표본 추출인데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올라갑니다. 추정하는데 얼마나 정확성이 커지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추정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표본 추출할 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그래서 100명을 추출할 때, 30명을 추출할 때, 1000명을 추출할 때, 2000명을 추출할 때, 10,000명을 추출할 때, 즉 표본의 크기를 추출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올라간다라는 기본 원리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단 한 번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이 예를 들어서 지금 40만 명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제약하고 있는 40만 명이라, 40만 명이라는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크기인데 모집단에서 우리가 30명을 추출할 수도 있고 100명을 추출할 수도 있고 1000명을 추출할 수도 있고 10,000명을 추출할 수도 있고 10만 명, 거기까지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표본의 크기를 크면 클수록 우리가 추정할 때 모평균을 추정하는 정확성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원리는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돼요. 네? 자, 모평균을 뮤라고 모표준 편차 차를 시그마라고 할 때 우리가 모평균과 뮤와 시그마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직접 모집단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상. 그러면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는 거는, 자, 표본의 평균은 각 데이터의 값, 100명을 추출했다면 100명 학생의 수학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게 표본의 크기죠. 그 다음에, 자,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제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기 때문에 기호를 여기서는 스몰 s로 넣죠. 스몰 s로 넣으면은 우리가 그 모집단에 우선 그 분산을 계산할 때요. 분산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불편 분산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불편 분산을 계산한다는 거는 각 데이터의 값들이 평균 값과의 차이를 제곱한 것을 다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n으로 나눠주는 것이나 n-1로 나눠준다 그랬죠. 이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표본 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보다 더 적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본 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모집단보다 작게 나오는 그런 경험상의 진실 때문에, 그런 경향치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n 대신에 n-1로 나눠서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을 약간 키워주는, 즉 분모의 값을 적게 해주면 분자의 값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계산값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자가 그대로일 때 분모의 값을 줄여주니까요. n보다 n-1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n은 표본의 크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큰 자연수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본의 표준 편차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값이 얼마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직접 계산하지 않는 한. 추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지, 추정, 인퍼런스 하는 거지 얼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70%다, 95%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일 반드시 비가 내린다라는 건 아니죠. 미래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집단은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하는 것이 얼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구간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구간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이 정규분포의 그러니까 확률분포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확률분포를 원리를 사용하려면 우선 이 신뢰도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신뢰도. 신뢰도 내지는 신뢰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결정합니다. 보통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신뢰도는 그 0부터 100%까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신뢰 확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신뢰 확률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90에서 95%, 99%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데 보통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95%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95%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서 가서 많이 출제한다라는 것이고 자, 신뢰도를 95%에서 결정하든 99%를 결정을 하든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자, 이 확률을 가지고서 오차의 한계를 계산을 해야 돼요. 오차의 한계. 내가 95%의 확률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본을 추출을 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에서 표본의 평균이라든가 표본의 데이터의 값의 합, 그러니까 합과 평균은 어떤다 그랬어요? 정규분포를 이룬다 그랬죠. 중심극한 정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다 중심극한 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신뢰 구간,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의한 모수 추정이라는 거는 모평균 추정이라는 거는 모평균을 추정하든 모비율을 추정을 하든 이것은 중심극한 정리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수험서는 이런 논리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 함정입니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은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S를 P에서 퍼퓰러에서 S를 추출을 했을 때 이 표본의 평균들 X바죠. X바들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네? 모집단의 평균 이것을 무한히 했을 때 이 샘플링을 무한히 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모집단 평균과 모집단 분산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는 같은 표본의 크기로 무수히 나눠서 100개씩을 계속 무한히 추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극한의 개념이. 극한의 개념이 통계에서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한이 미적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수열과 미적분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통계량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워 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중심극한 정리의 논리에 의해서 이 표본의 평균이 이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건 어떤 분포를 이루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이루건 상관없이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간에 어떤 분포이든지 상관없이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을 랜덤 샘플링한 표본의 크기를 같은 표본의 크기를 무한히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이라든가 표본의 합은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에 대해서 n으로 나눠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고요. 루트 씌운 거. 이것을 따른다. 이 따르는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논리거든요. 이게 그래서요. 그랬을 때 이 중심극한 정리에서 이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는
이 n으로 나눠져요. 표본의 크기로. 표본의 크기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n이 30일 때, 100일 때, 500일 때, 1000일 때, 만일 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표본 우리가 이것을 스탠다드 에러라고 했거든요. 스탠다드 에러. 샘플링 해가지고 표본의 평균들이 분포하는 에러는 이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의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 이 참값, 뮤, 참값에 대한 추정값이거든요. 이게 추정값이 참값과 추정값의 차이가 에러고 그 에러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무한히 커지면 n이 무한히 커지면 즉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제로가 되죠. 제로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는 거죠. 예? 즉 참값과 추정값 간의 차이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즉 에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값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즉 모집단에 굉장히 근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심극한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이 오차의 한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오차의. 자, 모집단에서 추출한 임의의 표본의 평균값들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원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라는 건 어떻게 해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표준 오차, 그러니까 그 표준 편차 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좌우 대칭형의 종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표준 정기 분포로 전환을 해버리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기 분포로 전환이 돼가지고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그 데이터의 값이 즉 표본 평균의 값이 얼마일 때 그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이다라는 것을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즉 에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차의 한계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공식이 바로 정규분포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것이죠. 즉 정규분포의 공식에 의해서 신뢰도를 예를 들어서 95%라고 예를 들어서 95%라 한다면은 이 알파는 이제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신뢰도. 그래가지고 그 신뢰도 하에서 이 신뢰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오차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양쪽의 범위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가 이렇다 하면은 이 양쪽 끝을 범위를 해가지고 2분의 알파죠. 2분의 알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90%냐 95%냐 아니면 99%냐에 따라서 이 양쪽 끝의 값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해요. 신뢰 개수의 값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이 원리에서 만약 신뢰도를 90%라 한다는 얘기는 90%의 범위 내에 존재할 확률이라는 것이고 이 표본 평균의 값이 1.64 그러니까 이 1.6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야 s죠. 와 여기 또 x바 마이너스 1.64 곱하기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시고요. 95%의 신뢰도에서는 신뢰 구간이 이렇게 계산돼요. 99%의 신뢰도 하에서는 신뢰 구간이 이렇게 계산돼요. 자, 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신뢰 구간 공식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자 표본의 평균 값을 구해요. 표본의 평균 값이 이게 신뢰 그 각각의 오차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차의 한계. 즉 95, 예를 들어서 95%의 신뢰도에서 오차의 한계로라는 거는 95% 안이라면은 양쪽으로 합해서 5%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5%잖아요. 2.5%가 끝이 되잖아요. 네? 여기 끝은. 그거를 2.5%를 숫자로 바꾸면 0.025예요. 0.025죠. 네. 이게 퍼센트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확률값이거든요. 이것은 확률값이네요. 이 부드러운 커브 함수값, 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이 x바는 z값이고요. 여기서 2.5다, 95%다, 0.025다 이런 거는 함수값, 즉 확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커브의 곡선, 종모의 커브의 곡선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0.025를 곱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거 확률값이고 얘는 뭐예요? 데이터 값이잖아요. 데이터 값이죠. 데이터의 크기하고 표준 편차 값이거든요. 네? 표준 편차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확률값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죠. 이 0.025에 대한 표준 전기분포표에서 찾아보면요. 확률값 0.025를 갖는 z값이 1.96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표준 전기분포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서 1.64다라는 거는 확률값이에요. 이거는 확률.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여기서 2.58, 1.96, 1.64. 여기는 다 이제 플러스죠. 네?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오차의 우측 한계야, 좌측 한계니까요. 저도 대칭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전기분포의 속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1.64, 1.96, 2.58은 확률값을 통해 가지고 확률값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산된 표준 전기분포에 나온 z값이에요. z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z값이 나온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래요? 확률값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확률값. 왜? 오차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오차의 한계. 90%일 때는 양쪽으로 합해서 10%니까 5% 빠지는 거잖아요. 5%면 0.05예요. 0.05. 여러분 0.05의 확률값을 갖고 있는 z값을 전기분포에서 찾아보세요. 표준전기분포 찾으면 1.6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6이라는 거는 0.025의 확률값에 대한 z값이에요. z값이라고. 그 다음에 2.58이라는 거는 99%의 확률이기 때문에 1%, 양쪽이 합해서 1%예요. 즉 양쪽으로 0.05%의 확률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 0.005에 대한 0.005조 에 대한 이 확률에 대한 z값이 2.58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이 z값의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z값이고. 그러니까 z값 모평균 뮤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성적의 평균값은 모평균 뮤는 이런 각각의 신뢰도 하에서 90%, 95%, 99% 하에서 모평균 무 수학 점수 값은 표본 평균의 값을 가지고서 각각의 오차의 한계를 계산한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값으로 신뢰 구간을 명시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뢰 구간 계산법입니다. 결국 이것은 중심 극한 정리하고 그 전기 분포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예요. 다 수능 기출 문제예요. 예, 둘 다 두 개의 문제 다 수능 기출 문제고요. 문제 1을 보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 K 공장에서 생산한 화장품이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201.5g이고 표준 편차가 1.8g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여기서는 아예 모집단의 모평균 뮤와 표준 편차를 계산했다라고 아예 전제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 추출한 9개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이거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그죠? 이건 실내 구간의 문제가 아니죠. 중심 극한 정리를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중심 극한 정리에서 정기 분포 원리를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중심 극한 정리 다시 한번, 중심 극한 정리는 임의의 표본 추출을 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 표본의 크기가 n인, 여기서 9라 그랬죠. n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모평균을 따르고요. 202.5g을 따르고, 이것이, 그죠? 평균이죠? 기대값이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n으로 나눠주는 거죠? 모분산을 n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전체를 시그마 씌워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 시그마예요. 루트 값을 씌워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로 계산했기 때문에 루트 n분의 1.8 표준 편차, 여기가 모표준 편차가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0.6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평균이 201.5고 분산이 0.6의 제곱인 정기 분포를 따른 것이고, 이 정기 분포는 표준 정기 분포로 전환될 수 있죠. 자, 표준화의 공식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즉 S분의 여기 S분의 X바 마이너스 데이터의 값이죠. S 아니 평균값, 모평균 값이죠. 모평균 값이 201.5고요. 데이터의 값이 S바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크기가 200 이상일 확률은 구하라 그러면은 200을 제 값으로 전환해야 되죠. 200을. 200을. 그러면 이것이 x바가 200일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200을 제 값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이고, 제 값으로 전환하면 0.6으로 뭘 나눠줘요? 이 200에서 모평균 값을 나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제 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2.5에 대한 확률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거 표준정규분포 표현 보면은 이거 직접 나오지 않아요. 예, 표준정규분포는 어떻게 돼요? 요것에 대해서 플러스의 계산만 나오는 거죠. 오른쪽 영역만 나오는 거예요. 0부터 그 이상, Z값이 0 이상인 경우에만 오른쪽 반만 나오는 거고, 왼쪽 반은 뭐예요? 그냥 좌우 대칭이 동용이기 때문에 오른쪽 것 가지고 왼쪽 것까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2.5보다 작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정부의 영역 원리고요. 그렇게 해서 2.5보다 작은 것이고, 이거 Z값이요. Z값. 2.5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0을 기준으로 해버렸죠. 0을 기준으로. Z값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표준정보표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미 0.5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즉 50%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5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0부터 2.5까지. 0부터 2.5까지.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 Z값하고요. 제발 이 확률값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참 헷갈리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2.5에 대한 확률값을 표준정규분포에서 찾으면 0.4938이 됩니다. 그래서 0.5하고 0.4938을 더하면은 0.9938, 즉 99.38%가 200g 이상일 확률이죠. 자, 문 2를 보시면 이거 수능 기출 문제. 이 보면 A 지역 주민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이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자, 뭐 표준 편차가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계속 나왔어요. 정기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표본도 정기 분포를 따르겠죠. 이미 추출할 때. 그럼 표본 16면을 표본 평균이 75분이에요. 그랬을 때 신뢰도 95% 하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75분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1.95%의 에러의 한계, 오차의 한계 1.96 곱하기 루트 n이 16이라 그랬죠. 표본의 크기 16. 그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를 바로 대입을 해버린 거죠. 12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대칭형으로 하면은 이걸 뭐 이건 단순 산수죠. 이걸 정리하면은 유의 구간 즉 모평균의 구간을 이렇게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능 기출 문제 두 문제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신뢰도와 신뢰 구간 이제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